자, 계속합니다. 물의 물질이 어떻게 잘 녹느냐 그 현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근데 물은 또 많은 non-ionic substance, 그러니까 녹이긴 녹여도 이제 이온이 안 되는 물질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죠? 에탄올 같은 거 있죠. 술, 알코올이 이제 뭐 메탄올, 에탄올 게 있어요. 이게 물에 왜 잘 녹느냐? 여기는 이제 보시오. 이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OH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리 운송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다이폴입니다. 에탄올도. 그러니까 물도 다이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이폴, 또 이온성 성분들은 이제 물에 잘 녹아요. 그죠? 그렇지만은 특징이 뭐냐? 이것은 에탄올은 물에 아주 잘 녹아요. 어떤 비율로도 잘 녹습니다. 근데 특징이 뭐죠? 물에 녹아서 이게 이온이 되나요? 아니죠. 그냥 통째로 녹습니다.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설탕. 그죠? 설탕은 당이죠, 당. 그죠? 수크로스, 당. 그것도 굉장히 큰 분자예요. 근데 이제 그 분자에 OH가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설탕도 물에 잘 녹습니다만은 그대로 그냥 녹지, 통째로 녹는 것이지 이온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요, 한 가지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그런 뭐 어떤 규칙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폴라한 거, 그죠? 극성을 띠는 거, 이것도 극성을 띠다고 그랬어요. 극성을 띈 물질이나 또 이온성 물질, 소금 같은 거 있죠, 그죠? 그런 물질은 물에 잘 녹습니다. 그래요? 넌폴라 그런 물질에 비해서 넌폴라 물질 대표적인 게 뭐죠? 기름 같은 경우는요 물에 잘 안 녹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기름 있잖아요. 뭐 올리브 기름 같은 거 물하고 섞어 보세요. 잘 안 섞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주 대원칙을 하나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 여러분 한번 그냥 외우십시오. like dissolves like. 그죠? 이게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거 여러분요, 이것은 like 일단 좋다는 뜻이 아니고 비슷하다. 비슷한 것을 녹인다. 그죠? 용해시킨다 이겁니다. 근데 뭐가 비슷하냐? 폴라리티. 폴라하냐? 그죠? 극성을 띠고 있느냐, 이온성을 띠고 있느냐, 그것들은 전부 다 폴라한 거죠. 그죠? 또 넌폴라한 거 있죠. 넌폴라 기름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넌폴라한 것은 어디에 잘 녹죠? 넌폴라한 데 잘 녹아요. 넌폴라. 그죠? 그다음 like dissolves like, 이것이 용해도를 예측하는데 아주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룰이라고 보세요. 룰. 그죠?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 에탄올을 이렇게 뭐 구조식으로 이제 그려본 겁니다. 왜 이게 폴라하냐? 잘 보세요. CH3, 여기는 CH2OH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 산소는 탄소나 수소에 비해서 상당히 전기 음성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게 델타 마이너스라고 그러면은 요쪽은 델타 플러스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게 이 초화지가 분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다이폴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론 물만큼 큰 다이폴 모멘트, 다이폴의 그런 그 크기를 우리가 다이폴 모멘트라는 걸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이건 나중에 나올 거니까 지금 일단은 그렇게 말고 있어요. 다이폴 모멘트가 물만큼은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다이폴이기 때문에 물하고 잘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다보다도 물에 잘 녹아요. 왜 그러냐? 물 여기 있어 보세요. 물 옆에 이제 물이 있다, 용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에 잘 녹는다는 것은 물하고 어떻게든지 인터랙션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어디입니까? 여기는 델타 플러스니까 요 수소 쪽에는 산소가 요쪽에 근접해서 접근하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이제 물 분자 하나가 아니고 여기 또 여러 개의 물 분자가 막 이걸 둘러싸고서 녹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like dissolves like라는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죠. 이것도 폴라하고 이것도 폴라하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우리가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 이제 솔루션은 뭐냐면은 어,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상태를 우리가 용액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죠? 여기 보세요. 용질을 영어로 뭐라 하죠? 솔루트. 그죠? 녹은 물질, 녹아있는 물질, 녹아지는 물질, 솔벤트는 녹이는 그런 미디엄, 매체, 솔벤트. 그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보면은 용질과 용매는 명확해요. 소금을 물에 녹이면은 소금은 솔루트 용질이 되는 거고, 물은 용매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어, 여기
알코올하고 물하고 섞이는 경우, 즉 에탄올하고 물하고 섞어보세요. 그럼 뭐가 용매고 뭐가 용질인지 헷갈립니다. 그때는 양이 적은 쪽을 용질, 양이 많은 쪽을 용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물에다가 알코올을 조금 섞어요. 그러면은 이런 에탄올이 용질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여기 술이 있어요. 에탄올이 있어요. 거기다가 물을 좀 섞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용질이 되고 에탄올이 용매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용액은 호모지니어스 믹스처예요. 그죠? 이것도 혼합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 호모지니어스가 있고 헤테로지니어스가 있죠. 근데 용액은요 대체로 다 호모지니어스합니다. 그죠? 용액. 근데 저런 게 있어요.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고체가 섞이는 경우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용액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거든. 그거 이제 우리가 솔리드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건 우리가 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용액은 대체로 이제 저거죠. 액체니까 어, 액체 그러니까 우리가 용액을 만들어 놓고 흔들어 주기만 해도 저 액체의 각 부분이 조성이 차이가 안 나죠. 그죠? 잘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호모지니어스하다. 그러니까 용액은 다 호모지니어스한 믹스처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Electrical Conductivity라고 해서 이게 뭐죠 이게? 전기 전조도 그러니까 전기를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물론 보통 물은요 전기를 안 통하죠. 거의 안 통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액체 중에서 전기를 통하는 액체가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일렉트롤라이트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해질이에요. 전해질 또는 전해질 용액. 그죠? 근데 그러면은 액체가 전기를 통하고 안 통하고 왜 그러느냐? 그죠? 근데 여기 보여 순수한 물은 일렉트리컬 컨덕터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이게 부도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진 않아요. 약간 통합니다만은 거의 굉장히 이제 미미하게 통하기 때문에 거의 통하지 않는다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이 컨덕티비티는 뭐죠? 전도도 일렉트리컬 그러니까 전기 전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기를 잘 통하는 물질을 일렉트로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전기는 왜 통하죠? 여러분 구리선을 연결하면은 전기가 통하죠. 그죠? 한쪽에서 한쪽으로 우리가 전선을 연결할 때 구리로 되게 연결하잖아요. 도체로. 왜 그러죠? 연결하면 뭐가 구리를 통해서 흐르는 거죠? 전기가 흐르죠. 근데 전기가 흐른다는 것은 뭐예요? 전자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가 이동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용액이 전기를 통하는 거 용액이 있는데 그걸 일렉트로라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럼 용액 내에서도 전자가 흐르나요? 안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에요. 용액 중에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그런 원인은 뭐냐? 입자는 뭐냐? 그게 바로 이온입니다. 이온. 그죠?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용액 중에서 전기를 통하게 하는 원천은 이온입니다. 이온. 그러니까 전해질이란 것은 이온을 띤 물질을 전해질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녹아서 꼭 물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이제 물을 용매로 쓰니까 물에 녹았을 때 이온 성분이 많이 배출이 되면은 그죠? 이온이 많이 생성이 되면은 좋은 전해질 그죠? 그죠? 그래서 아주 이온이 많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우리가 이제 좀 약간 전문 용어로 쓰면은 디소시에이션. 해리가 잘 되면은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 강전해질, 해리가 안 되면은 위크 일렉트로라이트 약전해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아주 생생하게 표시한 건데 여기 이제 전구 담아 있고 양쪽에 여기에 전선을 연결하는 거죠. 그죠? 이제 전선을 연결해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전선을 연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전기는 항상 이제 여기 발이 두 개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가 용액 전화 집어넣습니다. 근데 어떤 용액에 집어넣었더니 불이 밝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잘 통하는 거죠. 어떤 거는 불이 들어오는데 흐미하게 들어오고 이건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죠? 불이 왜 이게 강하게 들었습니까? 전기를 잘 통한다. 이 용액 중에 아하 이온이 많이 존재하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온이 많이 있으면 전기가 잘 통합니다. 왜냐하면 용액 중에서 전하를 운반하는 것은 이온입니다. 전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용액 중에서는 이온이 전기를 운반하는 거예요. 그죠? 이온은 왜 불이
아예 안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밝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죠. 왜죠? 이온이 있긴 있는데 이온이 많지가 않아요. 개수가. 그죠? 그러니까 이때를 이걸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 이거는 위크 일렉트로라이트, 이것은 뭐죠? 이거는 전해질이 아니죠. 그죠? 예.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진으로 아주 생생하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해질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강전해질, 이것은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거, 소금. 이게 소금이 물에 녹으면은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되죠. weak electrolyte, 이것은 뭐죠? 전류를 잘 통하지 못해요. 조금만 통합니다. 아스틱 애시드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식초도 초산, 물에 녹으면요 잘 녹아요는 무진장 잘 녹지만은 이온이 되는 그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죠? 그걸 보고 우리가 weak electrolyte, non electrolyte는 뭐죠? 이거는 슈가 같은 거, 슈가, 그죠? 설탕물 아니면 알코올, 이제 그런 것들은 전기를 잘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스반테 아레니우스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요, 저 스웨덴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 노벨상을 제정한 그 알프레드 노벨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스웨덴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반테 아레니우스가 제1회 노벨 화학상이 아니고 제3회 노벨 화학상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죠? 그냥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로 이제 노벨 화학상을 받았냐면은 그 이온에 대해서, 그죠? 어떤 물질이 물에 녹았을 때 그 이온 그 형성에 대한 연구를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또 연구한 것이 뭐 여러 개 이제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레니우스의 그런 산염기 개념이 있습니다. 아레니우스는 산을 뭐라고 했어요? 녹았을 때 프로톤 플러스 H 플러스 이온을 양성자를 내는 물질을 산이다. 염기는 뭐냐? 물에 녹았을 때 OH 마이너스 이온,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내는 물질을 염기다. 이제 그렇게 이 사람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산염기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브랜스테드 로울이라는 사람은 그거를 좀 확장했어요. 산은 똑같아요. 양성자를 내는 물질을 산, 그리고 염기는 내니까 받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양성자를 받아들이는 물질을 염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라는 사람이 더 확장시켰죠. 그건 그때 가서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루이스는 산을 전자쌍을 뭐예요? 받는 물질, 염기는 전자쌍을 주는 물질이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다 루이스가 다 개념이 다 포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레니우스는 또 이제 중요한 기여를 했는데, 화학 반응 속도론에 이 사람이 아주 중요한 기여를 했어요. 아직도 아레니우스 식이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아레니우스는 일단 이런 일렉트로라이트라는 관점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용액이 전류를 이제 흐르게 하는 그런 정도를 가정했어요. 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 전류가 흐른다. 이제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는 뭐냐? 이게 파티클이 있는데 이게 전하를 띄고 있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스트롱 일렉트라이트 강전해질은 완전히 이온화가 된다. 물에 녹았을 때. 그죠? 이제 강전해질이에요. 그래서 솔리블 솔트, 그러니까 소금처럼 물에 녹잖아요. 이제 그것은 강전해질이고, 또 이제 강산도 강전해질이에요. 왜냐? 강산도 물에 녹았을 때 이온화가 되거든요. 산은 그렇지만 솔트는 아닙니다. 또 강염기도 강전해질에 속해요. 그죠? 요 세 가지 클래스가 이 강전해질에 이제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루블 솔트는 뭐 대표적인 것이 NaCl 잠깐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소금을 물에 녹이면은 그래서 잘 흔들어주면은 이게 소듐 이온과 클로라이드 이온이 다 분해가 되는 거죠. 물론 이 주변에는 다 물 분자가 둘러싼 하이드레이트 된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이거 뭐 금방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강산도 강전해질이다. 왜냐? 강산 여러분 아는 게 뭐 있어요? 대부분 염산, 질산, 황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염산이 왜 강전해지냐? 물에 녹으면은 전부 다가 요 프로톤하고 클로라이드로 해리가 돼요.
그래서 원래 HCl 요 형태는 없어집니다. 더 이상 존재를 안 해요, 거의. 물론 아주 극미량 존재합니다만은 뭐 그거는 워낙 적으니까 뭐 우리가 논외로 하고, 마찬가지로 질산도 강산이죠. 이것도 뭐예요? 물에 녹으면은 이렇게 프로톤과 나이트레이트 이온으로 해리가 됩니다. 디소시에이트 돼요. 황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프로톤과 바이설페이트 또는 하이드로전 설페이트 이온으로 됩니다. 근데 황산 특이하게도요, 여기 바이설페이트가 또 해리를 해서 프로톤하고 설페이트 이온이 돼요. 근데 그때는 잘 완전히 해리를 안 합니다. 근데 첫 번째 해리는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산은 뭡니까? 물에 녹았을 때 프로톤을 내는 물질을 산이다. 이렇게 여기 친절하게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산의 이 본질이 뭐냐? 보세요. 이제 양성자를 내는 물질이다. 이것이 이제 아르니우스가 정의한 거죠. 또 브랜스테드 롤도 같은 의미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염산을 뭐 이렇게 그냥 쓰긴 했지만은 실제로는 물에 있기 때문에 물과 반응하는 식으로 사실은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정확한 식입니다. 물과 반응해서 양성자가 물과 결합한 이렇게 이온 H3O 플러스 이걸 이름을 하이드로늄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이것과 그리고 헤리안 음이온으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기가 귀찮으니까 일반적으로 위에 이것처럼 이렇게 씁니다. 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본질상은 사실은 물 우리가 여기 물도 같이 써야 되는데, 일단 여기 용매는 사실 여기 표시를 안 하죠, 일반적으로 화학식에. 그래서 이제 스트롱 애시드는 완전히 해리하는 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염산, 질산, 황산, 하이드로클로로 애시드, 하이드로 나이트릭 애시드, 설퓨릭 애시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염기 아레니스에 의하면은 물에 녹아서 OH 마이너스를 내는 게 염기다. 이제 그런 염기는 전부 다가 강염기예요. 강염기.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런 거죠. 포타시움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 하이드록사이드 이거 있죠. 이게 이제 물에 녹으면 어떻게 되죠? 요게 녹으면은 이게 완전히 녹아서 이온화가 됩니다. 포타시움 이온과 그리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으로 이게 완전히 해리하기 때문에 이 염기도 이런 강염기도 아주 좋은 스트롱 일렉트로라이트다. 그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위크 일렉트로라이트는 뭐냐? 해리를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그죠? 많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대부분은 해리 안 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대부분의 산이나 염기는요 전부 다 약해요. 산이나 염기가 종류가 무지무지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산은 전부 다 위크 애시드나 위크 베이스, 그러니까 위크 일렉트로라이트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산을 쓸 때는 어떡합니까? 프로톤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반응해서 프로톤이 나와야지 이것처럼, 그죠? 이게 이제 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산이냐? 반응식 써보세요. 이 프로톤이 나오죠. 이게 산이고, 염기는 왜 염기냐? 반응식 써보면 이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나오니까 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리고 넌 애시딕 하이드로전 아톰은 이거는 이제 뭡니까? 논 애시딕 하이드로전 아톰이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뭐 만약 있다면 나중에 쓰도록 합니다. 이건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오면은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은 한번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